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스템 환경 설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환경 설정을 클릭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를 클릭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이제 이 좌측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아마 추가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기존에 추가되어 있었던 모든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시고, 자,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전부 다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지금 이 화면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이제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맨 위에 이 위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추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위치에 이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시면 위치 편집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위치 편집이라는 메뉴가 나오죠. 자, 위치 편집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이 위치 편집에서 일단 두 개의 위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집이라고 정하시죠. 자, 다음은 오피스를 하나 추가하시죠. 자, 홈과 오피스 두 개의 위치를 추가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보다 더 다양한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작업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아주 쉽게 이 위치 기능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설정 프로파일을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또 추후에 다시 또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치가 오피스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일단 이 리스트를 클릭하시고, 자, 홈을 선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을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 디폴트로 추가가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하단에 이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다 삭제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적용을 누르시고요. 자, 됐습니다. 이제 자, 위치는 홈이라는 위치가 설정이 됐고요. 자, 집에서 사용할 인터페이스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인터페이스 목록에서 맨 밑으로 내리시면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자, 와이파이를 먼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이름은 위치가 어디죠? 홈이죠. 홈에 와이파이, 자, 이렇게 정하고 생성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는 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더넷도 쓰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이더넷을 클릭하시고 홈에 이더넷 ETH로 하겠습니다. 자, 이더넷 하고 생성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두 개 인터페이스가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런데 홈과 이더넷이 지금 첫 번째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와이파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이 기어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서비스 순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순서를 설정하시기 위해서 리스트 선택하신 다음에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와이파이가 목록의 첫 번째로 오고, 그 다음에 이더넷이 두 번째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제 위치가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와이파이를 클릭하시고 와이파이 켜기를 누릅니다. 자, 적용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더넷도 DHCP로 자동으로 IP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홈이라고 하는 와이파이 인터페이스를 지금 클릭한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이 IP가 09로 되어 있죠. 192.168.0.9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넷은 192.168.0.7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DHCP의 IP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바로 공유기 라우터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공유기의 설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공유기의 설정 환경을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편집을 클릭하시게 되면 인터넷이 있고요. 무선 탭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네트워크 탭을 열어보시게 되면 라우터 모드가 DHCP 및 NAT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냥 DHCP 전용으로만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모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기가 한 대밖에 없는데 그 한 대가 브릿지 모드일 가능성은 없고요. 반드시 DHCP나 DHCP 및 NAT 중에서 설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NAT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어의 그 축약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드리려면 현재 기초 강의에서는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후속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DHCP 할당 범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0.2번부터 호스트 2번부터 호스트 50번 IP까지를 자동으로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컴퓨터가 한두 대인 경우는 IP가 몇 개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의외로 가정 구성원이 많고 사용자들 또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또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장치들 이런 것들이 많이 위치하게 되면 IP가 생각보다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IP가 DHCP 범위 내에서 모두 다 사용되고 소진되고 여유치가 없게 되면 여러분 이제 그 49번째 디바이스는 이제 연결할 수 없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 범위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은 대부분 다 공유기가 비슷하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자, 네트워크 옵션을 보시게 되면 네트워크 옵션을 클릭하시게 되면 DHCP 범위가 나옵니다. 자, 이 범위에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IP 100까지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에 나머지 설명들은 제가 차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IP의 레인지가 즉 범위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범위 내에서 IP가 자동으로 할당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취소를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으로 IP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시더라도 일단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더넷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이더넷을 선택하시고 자, 이 IP 구성의 옵션을 보시게 되면 DHCP가 있고 자, 수동 주소로 DHCP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V2P라고 하는 옵션이 있고요. 자, 그다음 수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는 자, PPP-oe 서비스 생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메뉴 등 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네 번째 있는 자, 이 수동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수동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시고 자, 192.168.0. 자, 8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0. 자,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와 라우터는 동일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적용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즉 홈 이더넷이 활성 상태이고 IP 주소는 80번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에 이제 출력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동으로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 라우터 등을 모두 이제 그 설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서브넷 마스크와 라우터는 별로 뭐 손을 대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 서브넷 마스크의 지금 맨 끝이 지금 이제 0으로 이제 이렇게 끝났는데요. 자, 이 0이 의미하는 바는 네트워크와 브로드캐스트 IP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254개의 IP를 여러분들이 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0과 자, 255는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254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254개의 IP를 할당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여러분 약간 수동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다른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수동 주소로 DHCP 사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클릭 한번 해보죠. 자,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서브넷 마스크와 라우터는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동 주소로 DHCP를 사용하는 것은 주소만 수동으로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제 그 구성시키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와 라우터는 그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자, 수동 주소만 변경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수동으로 IP를 어떻게 이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 이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동 주소로 DHCP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수동으로 또 설정하는 방법. 자,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2P라고 하는 이제 이 부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DHCP의 조상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는 DHCP가 뜨는 해라고 하면 자, V2P는 이제 지는 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DHCP가 결국은 V2P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되어진 그러한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V2P는 아주 오래전에 유닉스 시스템에서 자, 저장 장치가 없는 클라이언트의 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즉 IP 설정을 위해서 사용했던 방식으로 현재는 그 위치를 DHCP가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게 되면 PPP-oe라고 하는 서비스 생성 옵션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위에 이제 구성 방법과는 약간 다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ADSL 시절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ISP 업체에 PPP-oe 이 서비스 즉 계정 인증 방식 인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IP를 부여받게 되는 형태의 환경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PPP-oe는 쉽게 말씀드리면 인증 방식에 대한 설정이다 이렇게 구성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이름을 일단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PPP-oe라고 그냥 디폴트로 하고요. 그럼 PPP-oe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계정 이름과 암호를 넣도록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계정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고 연결을 해서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IP를 할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현재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시거나 할 때 사용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쭉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홈 위치는 이제 홈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 파일이 홈인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다든가 할 때, 자, 집에서도 작업을 하시지만 이제 또 업무 현장에 가지고 나가서도 작업하실 수도 있죠. 직장에 가지고 가셔서도 작업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런 경우에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네트워크 환경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구분지어서 이렇게 위치 프로파일로 만들어 놓지 않으시게 되면 매번 IP를 변경하거나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오피스를 처음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위치를 오피스로 변경한 다음에 자, 추가적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를 클릭합니다. 자, 오피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그 인터넷 인터페이스가 지금 아무것도 이제 추가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자, 마찬가지로 두 개를 일단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일단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맨 밑에 자, 와이파이를 클릭하시고 자, 여기다가 오피스를 적습니다. 오피스에 와이파이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를 눌러서 자, 이더넷을 클릭합니다. 자, 오피스 ETH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성을 클릭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회사의 네트워크 환경도 만약에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과 집에서와 똑같은 환경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연결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을 일단 클릭하시고요. 자, 이제 연결이 됐죠. 자, 연결을 했는데 자, 이더넷은 6번 IP를 할당받았고 자, 와이파이는 09번을 이제 할당받았습니다. 이제 똑같죠. 자, 그런데 이제 보시게 되면 여러분 홈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홈은 지금 이제 연결이 해제가 돼 있죠. 자, 그런데 이더넷은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이더넷을 지금 보시게 되면 홈은 자, 오피스에서는 지금 이더넷이 6번 IP를 할당받았는데 홈이라고 하는 프로필에서는 81번이 할당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한 개 이상의 IP를 할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 경우에는 사실상은 할당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 수동으로 DHCP 사용이라고 하는 이 IP 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IP만 설정되더라도 연결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DHCP 사용으로 일단 바꾸시게 되면 자, 홈으로 일단 활성화가 다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오피스로 다시 변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오피스가 이제 모두 활성화가 됐고요. 다시 홈으로 가보시게 되면 이제 모두 이제 해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자, 자동은 디폴트 이제 위치 옵션인데요. 자, 이것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사용되지 않는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위치는 사무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집에 돌아오시게 되면 홈이라고 하는 위치 프로파일로 절차를 하시고 적용만 누르시면 모든 설정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오피스를 볼까요? 해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위치 프로파일을 구성을 해 놓고 자주 가는 곳에 그 네트워크 환경을 사전에 설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 편리하게 선택해서 사전에 구성되어져 있는 환경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 잘 익혀 놓으셨다가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네트워크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뭐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자, 네트워크는 뭐 정말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잡한 내용은 사실은 없다라고 무방할 정도로 그런 아주 기초적인 사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잘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좌측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이 네트워크 구성, 즉 이 인터넷을 제외한 대장 라우터를 포함해서 그 하위에 있는 추가적으로 3개의 이 라우터들을 다양한 환경 설정을 통해서 계층화시키고 다양하게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사용하는 예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